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팀입니다. KN 디시전 트리와 어소시에이션 룰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팀의 구성과 발표 순서는 김경태, 김기범, 김용선, 정화진, 최부희 프로입니다. KNN은 지도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별도의 모델 생성 없이 인접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회계에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의사결정나무로 불리우며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나타내어서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회귀를 수행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어소시에이션 룰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불리우며 비지도 학습에 이용되는 분석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로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KNN 문제 수행과 풀이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김기범 프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NN 관련해서 과제 발표하게 될 김기범입니다. 일단 KNN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리 기반 분류 분석 모델로 이제 결국은 가장 가까운 K의 관측지들의 클래스를 확인하여 예측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KNN 첫 번째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멜벤치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피마 인디안 디아베티즈 2 세트를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ML벤치 그리고 데이터 피마 인디안 디아베티즈 2를 가져왔고 이 데이터를 가져온 뒤에 PID2라는 별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PID2를 이제 구조화 그리고 헤드 함수를 활용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구조를 확인을 해보니 중간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데이라는 결척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결척치를 확인한 후에 그 결척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데이 오미트 함수를 활용을 해서 PID2라는 데이터셋에서 NA를 다 결척치를 다 제거를 하고 이 결척치 제거한 데이터를 PID3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ID3의 서머리와 헤드 함수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결척치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데이터 스케일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는데요. 이제 앞에서 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단위별로 데이터 크기의 차이가 단위의 크기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스케일링 작업을 하기 전에 트레이닝 인덱스와 발리데이션 인덱스, 테스트 인덱스를 기존 샘플 데이터에서 3대 1대 1로 비중으로 저장을 했고 이 3대 1대1로 비중을 저장한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만들어진 후에 스케일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트레이닝 노멀라이제이션 DF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발리데이션 노멀라이징 DF 그리고 테스트 노멀라이징 DF, PID3 노멀라이징 DF라는 각각의 별도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을 하기 위한 카렛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카렛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중앙값과 그다음 중간값과 중간값을 이용을 해서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이닝 노멀라이제이션 DF와 그리고 테스트 노멀라이징 DF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발리데이션 PID3 노멀라이징 DF를 이제 스케일링 작업을 하고 난 후에 별도로 이제 헤드 함수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일링 작업이 진행됐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K가 3이라는 가정하에
당뇨병 여부를 예측을 하고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FNN 패키지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 FNN 패키지를 장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돌려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조금 더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값이 아래와 같이 나왔는데 다음으로는 분석이 필요한 이제 패키지를 이제 별도로 또 더 불러와서 정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모델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G 모델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를 장착을 해서 K가 3일 때 크로스 테이블 함수를 활용하여 정확도가 70.5%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 번째 문항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의 K 개수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정리를 해서 20개의 K에 대한 정확도를 별도로 측정을 해 보니 아래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네, 최적의 K 개수의 정확도가 정점이 7개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K가 1부터 계속 20개를 확인을 해보니 7번째에서 가장 많이 증가됨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최적의 K가 7개일 때 당뇨병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당뇨병 예측을 한 결과값을 가지고 NN2라는 별도의 데이터셋에 작업을 하였고요. 그 NN2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측정을 해보니 조금 더 내려주시면 네, K가 7개일 때 정확도가 크로스 테이블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82.3%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 기존 3개일 때보다 3개일 때 70.5%일 때보다는 약 한 12% 이상이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KNN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순 프로님께서 디시전 트리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디시전 트리 과제를 맡은 김용선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저희 했었을 때 스테이지라는 데이터셋을 읽고 그리고 마지막 두 개의 이제 그 옵저베이션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눠서 이제 하는 거를 1번 문제로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알파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스테이지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에서 이제 구조를 확인하고 그리고 헤드 함수를 써서 어떤 데이터셋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dim 함수를 사용했었을 때 146개의 행과 8개의 관측지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했었을 때 쭉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트루 값이 보이는데요. 총 이제 12개의 이제 결측치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의 결측치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테이블 함수를 썼었을 때 이제 결측치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측치를 제거한 데이터셋을 스티어 함수를 써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34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그 문제대로 마지막 두 번째 그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실질적으로 트레인 데이터셋을 활용한 이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my라는 이제 데이터셋 변수명으로 통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의 x바 값과 cp 값을 정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을 때 앞에 보이는 해당되는 이제 디시전 트리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디플로이드와 이제 세 개의 이제 데이터셋 결과값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해당 이제 디시전 트리를 프루닝을 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최적의 이제 가지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CP 값이
0.14에 되었을 때 에러 값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CP 값을 이제 0.01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은 이제 앞전의 트리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깊이가 줄어든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해당되는 모델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그 마지막 두 개 행에 이제 데이터셋을 디시전 트리 모델에 넣었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만들었던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인 플로이드를 제거한 데이터셋을 새로 만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플로이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예측 정확도가 높게 나오는데, 마지막 이제 predict the test dataset using pruning decision tree를 확인했었을 때, 두 개 다 앞전에 테스트 데이터셋과 똑같이 디플로이드라는 이제 결과값을 얻어서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디시전 트리로 리그레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정하진입니다. 저는 일단 TH 데이터라는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이걸 디시전 트리로 만들고 나중에 분지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제가 불러온 TH 데이터는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화면 좀 내려주시면은 네.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나이나 체지방, 허리 둘레 등에 따라서 이제 저거의 인체 측정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이터입니다. 1번 문제는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온 다음에 종속 변수를 찾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종속 변수는 엔트로3로 되어 있는 저희 인체 측정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리면 저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기 전에 트레인이랑 밸리드로 데이터셋을 각각 7:3 비율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래로 내려주시면 네, 이런 조건을 가지고 트리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10번 폴드한 밸리데이션을 가지고 최대 횟수로 분지를 하되 마지막 노드에 관측지가 8개 들어있으면 멈출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리를 그린 모습은 아래와 같은데요. 네, 아래 보시면 트리가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10번 분지된 상태입니다. 이 분지된 상태에서의 설명력은 0.955인데요. 이제 이게 너무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분지를 통해서 프루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닝을 하기 위해서는 CP 값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 급차 타당성 플롯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걸 좀 개인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평평한 면에서 중간쯤 오는 6을 스플릿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CP 값이 이제 최적으로 0.013인데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모델을 그리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네, 아까 봤던 모델보다 훨씬 간소화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때 설명력은 0.934로 앞서 그 0.955보다는 설명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게 훨씬 경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루닝을 진행해가지고 네, 실제값이나 예측값을 어떻게 나가는지 플롯을 한 번 더 그려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약간 선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다음으로는 이제 최보희 프로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소시에이션 룰 연간 규칙에 대해서 발표를 받게 된 최부희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데이터 셋을 먼저 RDS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프로덕트 데이터 셋을 불러왔는데요. 이 데이터 셋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13만 1209개의 리스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이터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스파이스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형태로 분리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파일과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룰을 규칙을 세울 수 있는 어룰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일단 같이 불러왔습니다. 매트릭스 파일을 트랜잭션으로 변환을 해서 df trans라고 하는 데이터 함수에다가 데이터 변수명에다가 담아 두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피어리 함수를 이용해 연간 규칙을 찾아내는 문제였는데요. 지지도는 0.002, 신뢰도는 0.25, 그리고 최대 규칙 길이는 2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총 83개의 규칙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정했던 룰2의 불필요한 규칙을 제거를 해 보았는데요. 불필요한 83개의 규칙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불필요한 규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는 위에 이제 세웠었던 불필요한 규칙을 제거한 데이터를 리프트 값으로 총 상위 10개의 데이터들을 불러왔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높은 리프트 값은 23.906409를 가지고 있는 옐로우벨 페이퍼를 구매했을 경우 오렌지벨 페이퍼를 구매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룰즈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특정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구매 아이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바나나를 구매한 고객의 다른 구매 패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지도는 0.001로 설정, 신뢰도는 0.1로 설정, 최대 규칙 길이는 2로 설정을 하였고, 이 바나나를 구매했을 때 다른 아이템을 구매한 규칙을 확인해 보면 총 6개로 확인이 됩니다. 총 6개의 규칙은 신뢰도를 기준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규칙을 조금 더 용이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룰즈 비즈라는 패키지를 이용해 연간 규칙 시각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패키지를 이용하면 아이템 간의 거래 규칙을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원이 크면 클수록 지지도가 높고, 원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리프트 값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구매한 고객의 경우 라지레몬과 오가닉 아보카도를 0.03 지지도 수준에서 이 수준의 리프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연간 규칙 발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A팀 발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